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땅 매수에 동원된 은행 대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 근절을 위해 적발시 일벌 100개 하고 부당이득 환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대규모 대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이뤄져 가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떻게 대출이 가능했고 과정상 불법 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특히 공직자에 대한 모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우선 불법, 불공정 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 대책과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히 처벌하는 대책, 불법 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 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H에 대해선 국민 신뢰를 잃은 만큼 환골 탈퇴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강력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 거래법 등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정부의 입장 반영과 입법 논의의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검토 내용 중에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를 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이사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기존 부동산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만 호 규모의 자녀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다음 달 발표하고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으로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투기 의혹 16건과 관련해 100여 명에 대해 수사 혹은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의원 투기 전수 조사를 놓고도 여야 간 이견이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해 당과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던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호응했습니다. 신뢰를 더 많이 하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을 통해 검찰도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하면서도 특검 구성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은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합의하고 구성하는 데만 해도 2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은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놓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추경 처리 일정 논의를 위해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은 물론 전국의 지자체장과 기초단체 의원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자는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의원부터 조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한편 LH 특검에 대해 정의당은 표 계산에만 급급한 제안이라며 평가절하했고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면서도 특검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공수처가 검찰에서 이첩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구 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인력이 아직 구성되지 않아 사건을 수사할 여건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관련 사건을 검찰에 되돌려보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건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고 오늘 오전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먼저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원칙상 공수처가 수사해야 하고 내부 이견도 없었지만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사팀 구성에 길게는 4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구성이 안 됐는데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하면서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공정성 논란을. 김 처장은 이어 검찰 등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있었지만 공수처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아닌 검찰에 사건을 보낸 이유에 대해선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과 그동안 사건 처리 관행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다 꾸려질 경우 사건을 다시 갖고 올지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전 차관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당시 관련 피의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만큼 검찰이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전 LH 전북 본부장이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유서 등이 발견됐으며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으며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8명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방역당국이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선 요청이 많았던 일부 방역 수칙은 다소 완화됐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거리 두기 2단계인 수도권에선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계속 금지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의 영업시간도 그대로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거리 두기 1.5단계 상태인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동일하게 금지되고 방문 판매 등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 유지됩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 재연장의 이유로 사업장과 지인 모임 등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돼 8주째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0에서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최근 주말 이동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도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요청이 많았던 일부 방역 기준은 완화됐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로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모임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이때도 모임 인원은 8인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 영업을 허용했고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운영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반면 수도권의 목욕장업은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돼 밤 10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우나 등 찜질시설은 최소 1m 거리 두기를 한 상태에서 운영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지 않은 수도권에 대해선 앞으로 2주간을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 등의 방역 시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40명입니다. 서울시는 일상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아동시설과 종교시설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도봉구 소재 아동시설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7명이 감염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방역 수칙을 준수했지만 시설 종사자의 가족 감염으로 동료와 이용자에게 추가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동구 소재 종교시설에서도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누적 확진자가 14명까지 늘었습니다.
교인 316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47명은 음성 판정을,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140명 늘어났습니다. 14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3일 이후 16일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서는 어제 하루 75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의 23.1%로 아직 숨은 감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400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어제 하루 1,940명이 추가 접종해 서울 지역 누적 접종자는 8만 4천여 명입니다. 현재까지 요양병원의 접종률은 79.3%, 요양시설은 82.8%입니다. 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서울 지역에서 어제까지 모두 959건이 접수됐습니다. 신고 사례의 99.4%는 경증 사례고 중증 이상 반응 사례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관리 소홀로 백신 폐기 사례 2건이 발생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디지털 온도계 미보유 등 관리 미흡이 확인된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가족 간 전파를 통한 직장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말고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봄철 활동 증가로 일상 감염 위험도 높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경기도는 신규 확진자가 166명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집단 감염이 아닌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인한 소규모 감염이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포의 접착제 제조 공장에서 사흘 새 누적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9일 5명에 이어 10일에는 6명, 어제는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리에 있는 개인의원에서도 3명이 확진됐고 화성 댄스교습 학원 관련해서도 3명이 늘었습니다. 하남의 운동시설 관련해 1명이 더 감염돼 어제까지 12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같은 집단 감염 사례를 포함해 경기도의 오늘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66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157명, 해외 유입은 9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소규모 감염은 89명으로 절반이 넘는 53%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27%인 36명으로 4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경기도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 사례에 비해 감염 경로나 지표 환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사업자에 대해 22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사흘 동안 2만여 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감안해 행정명령 대상자는 20만 명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사업주와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이사 대책에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택 공급 추진과 관련해 입법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이어갑니다. 경남 진주의 한 목욕탕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오후까지 80명이 추가돼 관련 누적 확진자가 사흘 만에 90명을 넘어섰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의 오늘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명, 어제 16명에서 하루 사이 6배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2월 첫 확진자 발생 뒤 하루 최대 인원입니다. 대규모 확산의 발원지는 진주 상대동의 목욕탕 파로스 헬스사우나입니다. 오늘 하루만 8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사흘 만에 90명을 넘겼습니다. 최초 전파자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은 지난 5일부터 오한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3일부터 8일까지 엿새 동안 계속 목욕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목욕탕 종사자와 세신사, 자영업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인근 마트와 식당, 관공서, 직장 등을 다녀간 동선이 드러나면서 2차, 3차 전파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목욕탕이 주택 밀집 지역에 있고 같은 건물에 헬스장도 운영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파로셀스 사우나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이상 증세가 있다면 즉각 인근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는 목욕탕 이용자의 발열 검사와 QR코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관내 목욕업소 98곳에 전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진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강화하고 고등학교는 현행대로 3분의 1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충남 홍성의 한 폐차 부품 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 먼저 확진됐는데 이후 전수검사에서 외국인 7명을 포함한 동료 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용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에 자리 잡은 폐차 부품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40대 남성이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진을 받았는데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직장 동료 18명 전원을 검사한 결과 외국인 7명을 포함해 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동료 10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확진된 외국인들은 아프리카인들로 공장 안에 있는 숙소에서 주로 거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확진자 9명은 모두 홍성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내국인 2명과 외국인 근로자 7명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커뮤니티 파악을 위해서 구술이나 핸드폰 GPS 그리고 카드 내역 등을 확인 후에 지금 통역조사관을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또 해당 사업장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됐는지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얀센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 백신의 접종을 잠정 중단하는 국가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얀센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EU가 승인한 네 번째 백신입니다. EU는 이미 얀센 백신 4억 회분을 확보해뒀습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은 18살 이상 판매 사용을 조건으로 이 백신의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 백신이 67% 효능을 지녔으며 백신 주입 부위 통증이나 두통 등 가벼운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캐나다는 이달 초 이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승인받은 백신이 2차례 접종해야 하는 것과 달리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나온 것과 관련해 이 백신의 접종을 잠정 중단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혈전증 사망자가 발생한 덴마크와 인접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The Danish authorities today have decided to postpone further vaccination with the AstraZeneca vaccine.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한 해당 단위의 도즈만 접종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처럼 일부 백신의 접종을 중단시킨 나라는 6개국입니다. 이에 대해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신의 이익은 위험성보다 더 크며 혈전 관련 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접종할 수 있다는 것이 안전성위원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반대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국내에 머무르는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오는 15일부터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체류자로 약 2만 5천여 명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는데요. 쿠팡은 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40%가량 오른 가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거래소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 벨을 울리며 쿠팡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입성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는 대형 쿠팡 현수막과 태극기도 내걸렸습니다. 일단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공모가인 $35보다도 40%가량 오른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우리 돈 100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쿠팡 측은 뉴욕 증시 상장을 기념하며 이곳 타임스스퀘어에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대형 5개 광고도 내걸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모가인 $35를 기준으로 한다면 쿠팡의 기업 가치는 $630억, 우리 돈 72조 원을 육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가 공모가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기업 가치액 역시 더 치솟게 됐습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CNBC에 출연해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혁신에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invest in innovations like dawn delivery. And continue to invest in the regional economies throughout Korea, create great jobs. 쿠팡은 지난 2014년 알리바바 이후 미국에 상장하는 가장 큰 외국 기업입니다. The idea that innovation is coming from the U.S. in e-commerce, I think, is wrong, and I'm really excited for the world to see the innovation coming out of these places. 쿠팡 측은 장 마감 후 뉴욕 특파원들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한국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530조 원이 넘는다며 이번 상장 과정에서 세계 시장의 한국 시장의 규모와 가능성을 알릴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오늘 새벽 대전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고 이웃 주민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강한 휘발유 냄새 등을 토대로 스스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창문 밖으로 거센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쉴 새 없이 강한 물줄기를 뿌려댑니다. 연기를 마신 주민들은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다급히 빠져나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대전시 읍내동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부분 주민이 잠을 자던 새벽 취약 시간이었습니다. 유리가 막 쏟아지는 소리가 먼저 났고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그냥 안에서 이렇게 확 일어나듯이 노랗게 순식간이었어요. 베란다 틀이라든가 난간 같은 것들이 밖으로 막 휘청거리고 있었고 불은 집안 40제곱미터를 모두 태운 뒤 30분 만에 꺼졌고 주변으로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0대 어머니와 10대 자녀가 숨졌고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집안에서는 강한 휘발유 냄새와 함께 현관문을 안쪽에서 가구로 막아놓는 등 스스로 불을 지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50대 어머니가 고의로 자기 집에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경제 사정과 가정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인 등을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제주의 한 LG U+ 대리점 점장이 외국인 고객이 사용하던 태블릿 PC로 넉 달 동안 300만 원 넘게 소액 결제를 해오다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LG U+ 측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인 이 30대 네팔인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통장에서 300만 원 넘는 돈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사용 안 했는데 핸드폰 세일은 나가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사용 출처를 확인해 보니 이전에 자신이 사용했던 태블릿 PC에서 결제가 이뤄졌습니다. 온라인 게임 상품에 55만 원, 치킨 값으로 9만 원, 아이스크림 11만 원 등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320여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사용자는 지난해 피해자의 태블릿 PC를 새 것으로 교체해준 제주시의 한 LG U+ 대리점 점장이었습니다. 기존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태블릿 PC를 가져간 뒤 해지하지 않고 악용한 겁니다. 제가 썼어요. 제가 썼다고요. 피해자의 남편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저희들한테 뭐 죄송하다 뭐 그런 말도 없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신고하라고 그게 끝이었어요. 대리점 측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했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는지 조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객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한 경우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과 함께 코스피가 연이틀 상승세를 이어가며 3,05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 주도에 기관의 사자가 더해지면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0.69포인트 상승한 3,054.39에 코스닥은 17.48포인트 오른 925.49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부양책 조기 통과와 유럽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속도 발언으로 불안했던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훈풍과 함께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가며 시가총액 5위에 올라섰고 현대공업은 테슬라 공장 화재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에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수소혁신 데스크 출범 소식에 현대 로템 등 관련주가 올랐고 한편 쿠팡이 나스닥 상장과 동시에 4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국내 쿠팡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10전 내린 1,133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도와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에 충청과 남부지방은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조금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충남 지역에서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고요. 그 밖에 충북과 광주, 전북과 제주도에서도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일 맑은 구역에 들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영남 해안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15도 안팎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화요일쯤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